안녕하십니까. 맘편의 원장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이 기다리고 계셨던 이 두 번째 댓글 달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아무도 안 기다리실지 모르지만 최근에 구독자분도 늘고 해서 또 댓글도 많이 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간을 마련해서 댓글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가급적 댓글을 좀 달아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댓글에 보면요, 또 다른 선을 넘어요 편에 조현병인데 공부가 되는 걸 보니까 지능에 영향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조현병이 아닐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조현병이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조현병은 사실은 측두엽보다는 전두엽에 훨씬 더 많은 손상을 가져다 주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병에 영향을 미쳐서 측두엽에는 손상이 가지 않은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현병이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가연님께서 우울, 외상을 트라우마로 심리의사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이 괜찮은지 도움 바란다 그러셨는데, 이게 제가 사실은 댓글 중에 자기가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저로서도 답을 달아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게 상황마다 다르고 또 환자분들마다 그때 상황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은 아니고 다른 약을 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좀 무리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은 전문의사님과 직접 상담을 해서 약을 조금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다른 댓글들은 다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약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 직접 제가 설명 들으는 일은 아마 좀 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우울제 전격 비교에 보면 여기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둘 다 항우울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작은 효과가 조금 더 지속 시간이 길고요. 특히 이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식욕 비만 약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 약이긴 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우울제 효과가 있는 약이고, 트라조도는 사실은 처음에는 항우울제로 개발된 약인데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에 주로 쓰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잠을 깊게 잘 수 있는 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드시면 깊은 수면을 유지하고, 특히 꿈을 깨거나 악몽을 많이 꿀 때 도움이 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로마제팜이나 아마 웰정이 웰코트린정일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약물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약들이라서 이 약을 복용하신다면 자기가 복용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트랄린은 항우울제 중에 상당히 부작용도 좋고 안전한 약인 계열에 속하는 약이라서요. SSRI 계열 약이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드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안전한 약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인 투약에 대해서는 전문의 선생님, 담당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미묘한 부분이긴 한데, 물론 당연히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장 과정이 있어가지고 뇌회로의 트라우마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가져다 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다뤄내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저의 불안과 우울이 극심할 때는 예를 들면 저수지에 물에 빠져서 숨에 찰 때는 일단 건져 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처럼, 세상에 정말 힘들 때는 생물학적인 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가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관계적인 부분이나 주변 사람들하고의 삶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이제 상담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 특히나 초기 증상이 극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큰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상담에 대해서 어떤 축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꾸준히 치료를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조현 정동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이 조현병은 사고장애고요. 그리고 정동장애는 감정에 관한 부분들인데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섞여 있을 때 많이 부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게 좀 난해하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임상적으로 진단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마 일반적인 서적으로는 그쪽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좋은 서적이 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뇌회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본인 스스로가 견디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 욕 세라피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여서 욕을 하고 나면 기분이 풀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방법들이 지금 쓰이지 않는 이유가 욕을 할 때는 편한데 계속해서 욕을 해야 되지 욕을 한번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분처럼 그런 행동들이 반복적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다 흥분되는 뇌회로가 안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 충분히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들에 통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을 본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추후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정신과 선생님 찾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나이에 따라 좀 다른데요. 대부분 틱 증상이 20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완화되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고, 제 생각에 만약에 40대 정도시고, 그리고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 그것 자체가 어떤 다른 정신과 증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디아제팜이라는 게 바륨이라는 약의 성분명이고요.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거랑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라는 것이 이제 안정제와 진정제 계열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약 중에 하나가 디아제팜이라는 약인데요. 바륨이라는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가장 효과가 긴 약물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짧은 게 아트리반이라는 약물이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은 게 알프라졸람이라는 약물이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안정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계별로 이제 길이에 따라서, 약물이 가진 길이에 따라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디아제팜이나 바륨이 특별히 다른 약에 비해서 의존성이 심해서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에서도 처방받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치료받으신 약물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신 거, 그리고 또 지금 느끼시는 불안감들을 얘기를 해서 약물을 조절해 나가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을 조금 읽어드렸는데요. 아마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가급적 제 생각에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트레이닝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세팅을 유지를 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들 회복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을 달았다 안 달았다 하게 되면 오히려 일관성이 떨어져서 보시는 분들한테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느 시점에 가면 꾸준히 좀 댓글을 달아서 이제 서로 소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된다 그러면 좀 소통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 방송도 해서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특히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에 외래 다니시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료실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도 조금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만들어 갈 테니까요. 저희 맘편한 TV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